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좀 생각할수록 솔직히 저한테는 조금 좋지 않은 기억인데, 제가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한 지가. 12년 차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 제 인생 일대 최악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장님을 만났다. 관련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실제적으로 제가 겪고 나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벌써 12년 차가 됐는데 수많은 정말 수십 명 이상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장님을 만나봤겠죠. 제가 원룸도 엄청난 세대수 거의 뭐 40세대 정도의 원룸 세대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아파트도 뭐 10채 이상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10년 이상 그 수많은 세입자분들을 인연을 맺기 위해서 수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났는데, 최근에 만났던 이분이 정말 최악의 최악이 아닌가. 자,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도죠. 작년에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몇 번째 투자를 했다고 공개도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투자했던 매물이고 전세겹 투자했죠. 기존의 세입자를 안고 제가 매수를 했고, 사람이 이제 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뭐 짐을 다 드러내봐야지 내부 상태를 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집을 뭐 다 확인하기 못했지만 짐이 있는 상태에서 집안을 이렇게 쭉 봤더니만 나름대로 깔끔했습니다. 도배장판도 이분들이 들어오시고 뭐 2, 3년 전에 들어오셨다 그러는데 그때 했다 그러고 주인분이 해줬다 그러고, 깨끗하고 세입자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깔끔하게, 뭐 어르신 분들은 집안을 이렇게 막 험하게 쓰시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도 잘 돼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그 쭉 봤더니만 등 같은 게 옛날에 그 LED 등이하고 필라멘트 등이고, 욕실이 근데 조금 구형 아파트다 보니까 욕실이 조금 해야 되겠더라, 리모델링을. 그 신발장도 예전에 그 막 무거운 타입 있잖아요, 갈색 그 색깔에다가. 뭐 그 정도,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세입자 이 어르신분들 나가시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 계약할 때 요거 뭐 일부 욕실 수리하고 신발장 교체하고 도장방 깨끗하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요즘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세입자분들이 살 수 있고, 그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얼마 전에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사를 가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분양이 돼가지고 건설을 하는 신규 아파트에 이제 들어간다는 예정이죠. 그래서 너무나 잘 된 일이고, 다행히도 이분들이 그 기존에 있는 여기 있는 전세금을 보통은 받아가지고,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 새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기존에 여기 아파트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분들이 받고 계셨습니다. 전세입자들이. 그래서 원래 절차대로 따지면 제가 원래 돈이 있으면 전세금을 뭐 이분들에게 내주면서 그 은행에 대출 상환하면서 새로운 분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투자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 세입자의 전세 잔금을 받아가지고 이분들 전세금 내주는 구조인데, 정말 이게 뭐 일이 되려다 보니까 이분들이 분양 아파트에 이제 입주하는 시점이 여기 있는 계약 일자보다 조금 더 앞당겨지는 바람에 기존 계약 일보다, 계약 만료일이죠, 기존 만료일보다 10일 정도 자기들이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그랬죠. 원래는 이사를 나오면서 동시에 은행에다가 잔금을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일 있다가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0일 정도 집이 비는 거죠. 다행히도 10일 있다가 그 세입자, 기존의 전세입자분이 10일 있다가 전세금 돌려주세요, 그때 은행에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을 빼드릴 테니까 미리 그 사이에 수리를 해라. 그러면 빨리 전세입자 구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분들이 조금 배려를 해주시는 바람에 10일간에 딱 수리할 수 있는 기간 딱 정확하게 정말 좋게 됐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분들, 제가 기존의 세입자 어르신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말씀드렸고, 10일 안에 최대한 수리해가지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수리해서 전세입자 받아가지고 바로 하겠다. 그래서 이 일들을 벌써 몇 달 전에 얘기가 다 된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세 달 전쯤에 이미 이분들이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10일 정도 계약 만료보다 조금 더 빨리 이사를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제가 부동산에 내놔도 되겠는가 부탁드렸죠. 혹시라도 부동산에서 세입자분들, 다음 세입자분들, 후보자분들이 집을 보시고 계약할 수 있게 혹시라도 방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협조만 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어르신분들이 그래, 그럼 해드릴게요 고함께도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해가지고 주변에 빨리 부동산에 내놓고, 이런 상황이다, 현재 이분들이 언제 나갈 거는 다 정해져 있고 이사 들어올 분 찾는다, 3달 전에 이미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제가 물건을 쫙 뿌렸습니다. 근데 또 뭐 불행 중 다행히, 또 불행이 없죠. 근데 다행히도 이 중개소장을 만난 게 불행인데, 그 전세가가 다행히도 작년 투자했을 때 이분들이 전세 사는 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었죠. 다행히도 제가 실제적으로 순투자금 대비해서 그 다시 받는 금액, 전세가 그 차익금이라고 그러죠, 한 3배 이상 전세 차익이 났다. 예를 들어서 전세 매매 갭 투자를 제가 뭐 예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1,000만 원 갭으로 투자를 했다면
올해 딱 전세를 재계약하려다 보니까 전세금이 그때 당시보다 3천만 원이 올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요. 그 정도로 다행히도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내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전세를 빨리 뿌려가지고 계약만 빨리 하면 되겠다. 정말 다행히도 주변에 이제 부동산 뿌렸더니만 주변에 여기 전세 찾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물건 없어요. 이렇게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조금 올려도 내서 되겠구나 해서 뿌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죠. 근데 한 부동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동산 연락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세금을 계속 깎으려는 거죠. 이 정도 사장님 너무 높아요. 아무리 요즘에 전세 찾는 분 많고 뭐 매물이 없어서 그래도 이제 너무 높게 내놓으셨는데 제가 높게 내놓은 이유가 수리 좀 일부 할 거고 욕실도 다 할 거고요. 내부 뭐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도 일부 돼 있고 뭐 이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안 될 건데 이 정도 더 수리된 것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층 더 좋은 것도 안 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 분 있죠.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얘기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하던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 오는 거죠. 하루 계속 연락 와서 사장님 1,500만 좀 깎읍시다. 안 돼요. 1,500만 너무. 그래서 한 1,000만 원만 깎아주세요. 1,000만 원도 좀 그렇습니다. 800만 원만 좀 이렇게 좀 안 될까요? 이걸 계속 하루 걸러.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장님 정말 할 사람이 있는데 500만 원만 전세. 사장님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전세금 많이 오르고 사장님 양보 좀 하세요. 요 말에 그래요? 그래 올랐지 500? 오케이 500만 이렇게 뭐 조정해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대신에 올 수리는 범위는 다 하지 않고 내가 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수리는 이렇게 해주신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미 그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려놨지만, 싱크대하고 도배 장판이 깨끗하기 때문에, 욕실 2군데, 올 리모델링, 그 다음에 신발장 옛날 구형 타입이니까 교체, 그 다음에 등도 전부 다가 아니고, LED로 이미 교체되어 있는 타입이 있었기 때문에, 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LED로 교체 안 된, 그것만 LED로 하겠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원래 다른 부동산에서는 제가 원하는 금액으로 전세 세팅 가능하다 했는데, 이 정도만 제가 해가지고 그 다음 세입자 들어올 수 있게 해드릴게요. 대신에 500만 원 조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수리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 진행하시죠. 해가지고 가격금 받고 계약서 쓰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다행인데 슬슬 이제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제가 영상 찍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연락 처음에 와가지고는 사장님 도배가 깨끗하긴 한데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인데 요 도배 좀 새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오래 사신다는데 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사신다고요? 요즘에 별로 오래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임대인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이러면 전세금 올라봤자 많이 올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럼 혹시 계약하실 분이 신혼부부예요? 물어봤더니만 신혼부부는 아니고 50대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도배 한지 3년밖에 안 된다는데 또 해야 됩니까? 하니까 계약할 때는 처음에 말이 없더니만 계약서 쓰려니까 왜 그러냐고. 계약서 쓸 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사장님 집값 많이 올랐는데 이것만 좀 해줘요. 여기까지만 사정 해가지고 소장님 저도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견적을 쭉 받아보니까 주변에 이제 도배하시는 분 견적 받아보니까 140만 원 고민하다가 소장님 이거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대신에 특약에다가 이 문구 넣어주세요. 도배지 새 걸로 했는데 혹시라도 여기 상처 나거나 뭐 스크래치 난다거나 파손되거나 손상되면 관련해가지고 요 부분은 원복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렇게 다른 부동산 지금까지 제가 다 해보면 이렇게 하면 예 당연히 특약에 넣어야죠. 이런 부분 세입자에 설명 잘 해가지고 새로 도배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 잘 써달라고 얘기할게요 라고 하는데 껄끄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넣어야 됩니까? 사장님 왜 그러세요? 깐깐하시게 이런 얘기 하시길래 깨끗하게 쓴다면서요, 소장님. 문제될 거 없잖아요. 여기 지금 어른들만 사시고 애들도 없는데, 애완동물 사육도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꼭 넣어주세요. 다른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부동산 투자하면서 세입자, 소장님하고 이렇게 계약하면서 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 넣어주시는데, 소장님은 왜 이렇게 소장님이 오히려 더 깐깐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세입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 특약상에 넣을게요. 요 부분에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오죠. 사장님. 내부가 다 좋은데 어차피 10일 동안 이 집 비면서 수리할 거 아닙니까? 요때 집 이래 보니까 이 도색 같은 거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색 화이트 전체적으로. 그래서 몰딩 부분 저 위에 보이시죠? 몰딩, 걸레바지,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벽,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문 전체 깔끔하게 화이트 도색. 그 다음에 베란다 쪽에 요즘에 탄성 코팅 하는데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왕 전세 넣는 거 사장님 깔끔하게 해가지고 돈 좀 들더라도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투자하고 나서 이게 수리 견적 다 생각하는 비용이 있는데 계약서도 이미 다 쓰고 그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욕실 수리하고 신발장 교체하고 요것만 해드렸다고 그랬는데 없던 도배까지 해드린다 그랬고 이것까지 또 해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볼게요, 소장님.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하다가
그래, 나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이왕 하는 거, 내 아파트, 올수리 싹 해가지고, 1등 매물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과로 한번 내놓자. 그래, 이렇게 하면 나중에 팔 때도 좋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 투자금 생각했던 투자금보다 더 또 상향돼가지고, 이 또, 전체적인 내부적인 페인팅하고 밖에 탄성 코팅 전부 다 또 하는 걸로. 그래서, 요까지만 하는데, 소장님, 제가 특약사항에 대신에 관련된 이 내용은 아닌데, 제가 원래 다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이런 문구는 제가 소장님 부탁해서 특약에다 넣거든요. 요거 2개 좀 넣어주세요. 그 하나가 다 넣죠. 부동산, 혹시나 이 세입자가 원래 2년이면 2년 딱 계약 기간에 딱 살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본인 사정으로 나갔을 때는 원래 이분이 뭐 부동산에 내놓고 관련 복비라든지 다 이렇게 하는 거, 이분이 비용 다 내고 다 하는 거죠. 관련해서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해서 계약해주고 나간다. 요거 하나 하고, 또 요즘에는 이사라든지 이런 거 집 보여주는 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다음 원활한 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임대인의 원활한 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지고 부동산 방문 등에 관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협의에 있어서 추후에 이분들이 이사 나가시고 나서 나중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부터 해가지고 나가신다고 결정되고 나서는 관련돼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쫙 다뤘는데, 최근 3, 4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죠. 관련돼가지고 뭐 집을 안 보여주는 것도 제가 예전에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세입자분들 제가 이렇게 다 부탁드리고 이 특약사항에 넣었는데, 이 부분을 좀 넣어주세요 하니까 여기서 또 태클 거는 겁니다. 아유, 사장님, 이런 거는 좀 넣기 좀 그런데, 이렇게까지 깐깐해가지고 임대인이 세입자가 좀 그렇습니다 하길래, 아니, 소장님, 다른 데는 다 넣어주십니다. 저한테 이런 거는. 아니, 세입자 요구사항들은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말이죠. 아니, 제가 이런 거 특약사항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는 좀 넣기 꺼려주고 잘 안 들어주는 거는, 이거 좀 그렇지 않냐 하니까, 아니, 이거는 임차인 분들, 이번에 계약하시는 분들하고 혹시나 뭐 가족관계 되세요? 아니면 친구 되세요? 왜 이렇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미 계약 끝나고 나서 계약 사항에 없었는 것도 다 일일이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다 하시면서, 아니 완전 뭐 이거 계약 문구에 특약사항 몇 개 넣어달라는 거는 이건 왜 안 된다 그러십니까? 이거 안 넣어주실 거예요? 안 넣어주시면 저 계약 파기할게요. 저도 감공으로 나갔죠. 그래가지고 아유 뭐 이거 세입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아유 해드릴게요. 아유 나이도 젊으신 분이 좀 깐깐하네 이런 얘기 하시길래, 아니요 깐깐한 게 아니고요. 계약은 확실하게 공과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소장님 이거 넣어주세요. 확실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 사진 찍어가지고 저도 한번 보게, 초안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안 썼거든요. 근데 수리 기간이 이제 얼마 전에 딱 이분들이 기존의 세입자분들 나가시고 원래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이 새 아파트 가시고 나서 10일간에 딱 그 전에 이미 계약됐기 때문에 수리하고 이제 장마가 들어오면 땡이죠, 다행히. 근데 수리 기간이 딱 이분들이 이상하게 요이 땅 해가지고 이제 막 제가 그 전에 이제 전문가 리모델링 하시는 업체분들 다 섭외해가지고 욕실하고 LED하고 도배 해달라 해서 도배도 하고 페인팅 작업하는 것까지 다 한다고 일정대로 쫙 나갔죠. 근데 쭉 다 하고 나서 이제 끝 마무리쯤에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 기준에서 사진 좀 찍어가지고 부동산에서 보내고, 사장님 이렇게 수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뭐 점검하시고 입주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죠. 이 슬픈 예감이 또 들더라고요. 이 전화가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나 뭐 이런 얘기 있듯이, 사장님 그것도 소장님 마지막에 저한테 이 빌런 끝판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사진 보고 정말 다 좋습니다. 세입자도 너무 만족하고 다 좋은데,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가는 거죠. 사장님 이왕 하는 김에 지금 이제 2, 3일 남았잖아요. 다 10일 기간에 7, 8일 지나고 거의 수리 끝나고 2, 3일 정도 남았는데, 사장님 정말 이왕 하는 거 임대인으로서 통 크게 한번, 장판 있잖아요. 장판 깨끗했거든요. 장판도 한번 새로 깔고 LED 등 저거 뭐 몇 군데 원래 기존에 돼 있던 거 이거 안 해준다 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이왕 저 LED 몇 군데 하는데 이거까지 새 걸로 그냥 싹 해주시고, 저 베란다 쪽에 보니까 빨래 건조대가 조금 옛날 타입이던데 사용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이것도 새 걸로 좀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90% 이상 차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열받는. 그리고 사장님 이건 제가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세입자가 워낙 건강하게 좀 부탁 한번 드리라 해가지고 뭔데요 하니까, 지금 그 세입자가 그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다는 거야.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너무 얌전하고 짖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용변도 너무나 잘 이렇게 주인 말들을 자고 훈련도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정말 잘 돼 있고, 뭐 쥐죽은 듯이 뭐 이렇게 뭐 애완동물 키운다는 게 2마리 있다는 거예요. 그거 키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90% 이만큼 차 있었는데 제가 100%를 넘겨가지고 이 소장한테 뭐라 하려고 하다가 이성을 차렸죠. 냉정해야 됩니다. 지금 또 생각이 열받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소장님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통화는 안 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통화를 해서 뭘라 하면 지금 뭔가 막 오만 막 욕이 막 욕 같은 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끊고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하면 더 이상 감정 싸움이 되겠다. 그래서 차분하게 제가 문자로 드렸죠. 소장님,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12년 동안 지금 투자를 하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소장님 같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계약서 내용상에도 없는 거를 계속 중간중간에 요구하시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계약이 무슨 장난입니까? 임대인이 무슨 호구예요? 제가 호구로 보이십니까? 이거 해달라고 하니까 또 저거 해주고, 계약서에 없었는데 이것도 해달라 하니까 저것도 또 해주고, 찔끔찔끔 요구사항 간 보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한두 번, 세 번 해줬더니만 저를 완전히 물러보시는 것 같네요, 소장님. 사람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 더 이상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10원짜리 한 장 제가 더 이상 제 돈 들어가는 거 안 되고요. 잔금날 정해졌잖아요. 그때 잔금 저한테 정확하게 세입자분에게 입금하라 하시고, 더 이상 저한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소장님 영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람 잃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한 통 딱 보냈습니다. 그 뒤에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연락이 안 왔죠, 다행히. 제가 이 분노를 꾹꾹꾹꾹 눌러 참고 제가 보냈거든요. 제가 이분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됐는데, 제가 다음에 세를 놓거나 집을 팔 때 이분한테 제가 집을 내놓을까요? 절대 안 내놓겠죠, 여러분들. 이 사람은 도대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임차인 임대인의 이런 사항을 알고 좀 중립적 역할에서 이렇게 중개를 해주는 역할인데, 거의 100%다 임차인의 그런 편에 서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다 요구사항도 많고, 사장님 집값 올랐으니까 사장님 양보하셔라, 뭐 해라 뭐 해달라, 계약사항이 없는 거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하시고, 이거 하니까 들어주니까 이거 해달라, 이거 하니까 저거 해달라, 또 들어주니까 저거 해주고 해달라 그러고. 뭔가 제가 볼 때 두 임차인과 이 중개소장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가족 관계 아니면 친지, 친구, 뭐 친족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가지고 확실하게 끊어내니까 끊어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좀 답답하지만, 12년 투자 인생 제가 최악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만났다. 아마 이 사람 이후로 더 이상의 최악의 아마 부동산 소장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제가 확신이 들거든요. 더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관련해가지고도 뭐 물론 제 부동산이니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더 확실하게 깔끔하게 해서 세입자에게 더 확실하게 더 좋은 이런 임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임대인 역할이 맞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도 뭐 어디 가서 돈이 뭐 남아 돌아가지고 뭐 다 해주고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부동산에서 조금 불합리한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면, 계약사항이 없는 걸 중간중간에 계속 한다면, 확실하게 끊을 건 끊고 할 건 하고 하지 말 건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계약적인 관계를 하자. 더 이상 뭐 인간적으로 친해질 필요도 없고 계약적인 관계에서만 딱 유지를 하자.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오늘 조금 기분이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다.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 자를 때는 확실히 잘라라. 그래야지만 단호한 임대인의 이런 걸 보여줘라. 임대인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내가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계약사항에 넣어달라고 넣어주시라고 요구를 하고, 아는 건 아니라고 자르자. 이렇게 오늘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 오늘 제가 좀 한풀이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어봤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다른 분들께 공유할 가치가 있다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생생한 경험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쿠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